고려대학교 신경호 교수가 따로 발표하기 때문에 저도 추정성에 대해서는 썼습니다만도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또 나머지 다른 추정 선생의 그 선대나 후손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고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만은 참 제가 하만 사람이라서 이름만 해서 하지만도 학문의 고향입니다. 학문의 고향. 하만은 지리적으로는 경상남도 동서 제일 중앙에 있고 또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뚫려 있고 동서로 뚫려 있고 또 동쪽에는 김해공항이 있고 또 서쪽에는 사천공항이 있고 또 마산항도 얼마 멀지 않고 해서 모든 면은 좋고 요즘은 전국적으로도 제일 잘 사는 군이고 또 경상남도 또 체육대회에서 연속 4, 5년 1등을 계속하는 그야말로 학문도 있고 신체도 건강한 그런 건강한 고리입니다. 또 백두산 지맥이 내려와가지고 남쪽을 확 감쌌기 때문에 지형이 비록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역세지만도 그 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주 참 좋은 그런 해묵이라고 합니다. 그 한예로서 조선 말기 1864년에 그 김해부사로 온 성제 허전스행의 제자가 500명인데 하만분이 한 120명 됩니다. 하만분이. 그리고 문집을 남긴 분이 한 200명이 넘으니까 참 그야말로 조선 말기까지는 대단한 그런 고리였고 지금도 하만 출신의 대학자들이 경양각지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는 그런 학문의 고향입니다. 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가문이 바로 순왕안씨 추정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만문화원에서는 이런 하만이 낳은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도 파문도 나오면 그분이 지은 책들이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개성이 안 되는데 하만문화원에서 하만군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또 하만의 인물 명사를 보는 학술대 갖다가 꾸준히 함으로 해서 이 옛날 우리 하만이 낳은 선현들이 다시 21세기에 다시 생명을 얻어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회 학술대회에서 제가 순왕안씨 추정 가문에 대해서 이 기초 강연을 하게 되어서 책임감을 깊이 느낍니다. 저 발표문은 7페이지 있습니다. 순왕안씨는 고려 왕조 후반기부터 많은 인물을 배출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성씨인데 하만에서는 3대 성에서는 비중 있는 가문입니다. 하만의 세가는 순왕안씨 가운데서도 순왕안씨 중에서도 추정 선생의 후손이 있고 또 회원 안향 선생의 후손도 있습니다. 회원 안향 선생은 흔히 이제 일파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추정 선생의 후손만 언급합니다. 저희 논문 요지는 추정 가문이 어떻게 하만에 정착했는가, 또 그 상계는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 또 자손들은 어떻게 분파되어 왔는가, 이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이 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자취를 남겼는지 하는 것이 본고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경북 영주에 가면 소수서원이 있는데 소수서원에 배양된 인물이 회원 안양 선생, 그 다음에 근제 안축 선생, 또 안보 선생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에 이 세 분의 순왕안씨가 배양되었다는 것은 이 순왕안씨 가문의 그 학문과 덕행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상이 높은가를 여실히 정리해 줍니다. 추정 선생에 대해서는 신경호 교수님 발표하셨지만도 1491년에 지금의 경기도 시흥군 백사동, 지금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되어 있습니다만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퇴계 선생 남영 선생이 1501년이니까 10살 차이 나고
하만 7년 출신인 주세봉 선생이 1495년생이니까 4살 차이 납니다. 이 경기도 지금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은 양도공 안경공 선생이 조선 경국공시에 되어서 토지를 하사받은 곳이 되어서 순응한 시들의 하나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자는 관지요, 물될 관자고, 그 다음에 치우정은 이제 벗을 모은다 했는데, 이 벗을 모아서 그냥 학문하고, 또 자기 인하게 되는데, 의게 되는데,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이 뛰어났지만도, 그 당시는 치우정 선생이 태어난 이후부터 조선 역사는 사화의 시대면 사화의 시대, 여러분 아시겠지만도, 1498년부터 모호사화, 그다음에 1504년에 갑자사화, 1519년 기본사화, 이때가 치우정선생이 29살입니다. 그리고 치우정선생이 하만에 정착한 것은 1523년입니다. 1523년 9페이지. 근데 흔히 이제 집안에서는 기모사화 직후에 하만에 정착했다 보는데 기모사화 직후는 아니고 1523년 아우대는 안탁 이분의 후손들은 주로 어령에 많이 삽니다. 그 다음에 밀양광 시인 완천 박덕송과 함께 하만으로 와서 처음에는 영왕산 소개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이 아니고 1923년에 온 것은 1921년에 신사모를 해가지고 순응한 시들이 대대적으로 당하는 남곤이나 그 당시에 간신히 남곤이나 심정을 제거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돼 가지고 처형된 안처겸, 그다음에 부친 안당, 안겸 이런 분들이 다 처형이 됐는데 이때 이제 순응한 시 집안에서 대대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1919년에 이제 배틀 해서는 안 되겠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결심을 했다가 실행에 옮긴 것은 1523년 처겸 등이 처형되는 그것을 계기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남쪽이라도 이제 전국에 보홀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또 하만을 선택해서 왔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집안에서 별로 이제 논의가 안 됐는데 이 하만에 온 것은 치우정 선생의 처가가 칠연의 안동건 씨입니다. 칠연의 안동건 씨는 그 당시로선 대단히 명문인데 조선 성종 때부터 이 문과급제자가 두 사람이 나와서 조정에서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치우정 선생의 선대들도 다 조정에서 아주 크게 활약한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조상들끼리 알아서 치우정 선생의 혼사가 이루어졌지 않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재산 분배할 적에 아들, 딸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남녀 균분 상속이기 때문에 이 딸에게도 많은 재산이 갑니다. 그래서 치우정 선생의 그 재산이 전장이 토지가 치우정 선생은 비록 서울에 살아도 하만에 분배받은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만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치우정 선생의 그 조부대는 안해 해당한다 할 때 했잖아요. 안해 이분의 창원부사를 지냅니다. 창원부사. 1506년에 창원부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났고 1509년에 치우정 선생이 19살 될 적에 그 조부님 안해 보는 분이 별세합니다. 그래서 조부님이 창원부사할 적에 창원과 아주 가까운 칠연의 순응아시들과 혼사를 정했을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고을 가운데서 하만을 택한 것은 치우정 선생의 처가가 칠연에서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던 안동건 씨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분배받은 토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만에 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이 도움동
그 정착했던 함안 출신인 우졸자 박한주 이분도 주세봉 선생 가문 같은 가문을 통해서 치우정 선생의 처가 건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졸자 선생이 찾아고 있던 도움동을 택한 것도 처가와도 관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19년에 함안에 온 것이 아니고 1523년에 함안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부님이 1504년부터 6년까지 창원 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인근에 또 근거지를 마련해 둘 수 있고 또 인근에 많은 또 그 인사들과 교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치우정이 전국 어느 곳보다도 함안에 제일 친근감을 느끼고 또 처가이기 때문에 함안으로 정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저술을 했겠지만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딱 세 종류만 남아있는데 이 세 종류만 봐도 이분의 학문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정이 많은 저술을 했지만도 그 당시 또 전라는 시대고 1592년 임진왜란 때는 함안이 또 완전히 외놈들의 수중에 함락대가 있고 무슨 분탕질을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 있으니까 모든 저술들이 다 불타고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정 선생의 상계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 오늘 오신 분들이 후손들이 많이 계신데 고려 중기 잠미군을 갖다가 족보상의 시조로 삼습니다. 이분의 시급지가 경북 순영이고 순영은 지금 영주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 셋을 두었는데 이 세 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순흥안씨 1파, 2파, 3파가 됩니다. 치우정 선생은 순흥안씨 3파고 우리나라 성리학 연구의 선구자인 회건 안양 선생은 1파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아들 안영화 보는 분이 아들을 5 두었는데 그 중에 안영화 선생은 현손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건재 안축 선생입니다. 이 다른 두 형제, 네 형제는 문집이 없지만도 이 건재 선생은 문집이 남아있어가지고 고려 말기 인물이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그 행적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재 선생은 고려 말기에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의 여러 관직을 거쳐 처음이 찬성사, 그 다음에 우문관, 대제학 등에 이렇습니다. 이 대제학은 정성보다도 더 좋은 가장 어려운 자리인데 과거 시험의 출제위원장 또 채점위원장이고 임금에게 강의하는 서성 중에서 최고 책임자고 또 임금의 자문에 응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아주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성열명 농업보다도 대제학 한 명이 더 이제 자랑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워낙 실력이 출중해 있고 원나라 과거에도 합격해서 원나라에서 또 잠시 개설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양이 많은 문집을 남겼고 또 우리나라 독특한 그 한문학 시가 형식인 경기체가 형식의 관동별곡, 송광정철의 관동별곡보다도 한 250년 앞선 관동별곡이 있고 또 순흥의 소수서원 부분에 경치를 읊은 죽계별곡 이런 것을 남기고 흥령부원군, 흥령은 순흥의 별칭입니다. 그다음에 문정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입제 이재현, 그다음에 조롱채 이런 분들과 함께 유학을 이뤘습니다. 입제 이재현 이분이
스스로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우대는 문경공 안보, 그다음에 또 아우대는 또 안지품부는 대작을 지냈습니다. 모두 다 삼형제가 다 과거에 급제했고 안보 역시 근제와 함께 원나라 과거에도 급제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제는 단순하게 학문 벼슬 만든 뿐이 아니고 그 익제 이재행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유학을 일으킨 장명한 그런 공이 있기 때문에 소주서원에 배양됩니다. 서원에 배양되는 것은 벼슬 높다고 배양되는 게 아니고 학문하고 특행이 있어야 배양됩니다. 특히 그 당시 정성이고 성균관을 종시킨 성균관 대사성 목원 이색 선생과 그 부친 가정 이곡 선생 등은 모두 다 근제가 키운 그 제자입니다. 이 두 분도 다 원나라 과거에 급제가 있고 고려 그 학자들의 실력을 중국에 떨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정 이곡이 근제의 묘지명을 편찬했습니다. 근제의 묘지명에서 이 가정이 근제를 두고 덕도 있고 문장도 있다. 유덕, 유은 했습니다. 이 근제는 치우정의 8대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근제의 둘째 아들이 쌍청당 안종원인데 역시 고려 말기에 거기 올랐고 흥령궁원에 봉해지고 또 조선조에 들어와서 판문화구사, 지편전 태학사 등을 지냈습니다. 별세설 때 그 조선 태조가 3일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으니까 당시 조정에서 그 위상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상청당에 세 아들 두었는데 셋째 아들 가운데 그분의 셋째 아들이 이 추정의 직계인 안경공 군부입니다. 역시 고려 말기에 과거에 급제했고 법무부 장관인 정법판서를 지냈습니다. 조선 개국 후에 개국 공신이 되고 또 역시 집현전 대작 흥령부원에 봉해졌습니다. 이분의 시호가 양도라서 양도공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별세설 때도 세종대왕이 3일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태종과 세종 모두가 사제문을 내려서 거의 별세를 예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공의 아들이 이제 죽계 안순인데 죽계라는 호도 있고 또 별세라는 호도 있습니다. 역시 고려 말기 공영왕 때 문과에 급제했다가 조선에 들어와서 역시 대제학을 지냈습니다. 호조판서는 재무장관입니다. 이분의 시호가 정숙입니다. 이분이 죽계가 아들 넷을 두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그 안숭묘 군부인데 치우정의 정조부입니다. 근데 이 근제부터 이 한백당 안숭일이까지 직계로 5대 동안 치우정의 직계 조상 5대 동안 4대가 연속 군에 봉해지고 그 다음에 근제부터 4대 연속 시호를 받고 그 다음에 2품 이상의 관직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근제 이분 집안의 혼반을 보면 당시 국내 아주 저명한 그런 가문입니다. 죽계 안순의 저가는 청주 한시인데 고려 말기 문장을 떼놨던 원제 정추 또 청하부원군 정포인데 이분들은 나중에 조선 중기에 함안군수를 지낸 한강 정부의 선조입니다. 그 다음에 죽계의 장남인 안숭지 군원분의 처가는 개국공신 평강공 조견으로서 조준의 아우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안숭신의 처가는 한산이시 목원 선생의 손자고 또 한 이숙야 그 다음에 처정조부 그 다음에 셋째 아들 한백당 안숭요 처가 역시 한산하시고 같은 집안의 형제가 있기로 했습니다. 판서 안숭묘이고 그 다음에 역시 목원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죽계 안순의 사위도 안숙지인데 역시 목은 이색의 정손자입니다. 이 삼형제가 다 같은 집안에 두 사람은 사이가 되고 두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또 이제 또 매너를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옹제 안숭성군은 분의 사위는 조선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세조가 아니라 문종 때 영의정을 지낸 영의정 조성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백당 안숭효 초정선생의 정조되는 안숭효 군원분의 마사이가 강힘입니다. 이 강희명 군원분이 이 소령한시 집안을 갖다가 다시 일으킨 그런 대단한 공이 있습니다. 이 강희명 사숙제는 진주 출신의 통정 강해백의 손주입니다. 강씨 가운데서 이제 박사공파인데 뛰어난 문장가로 문집 사숙제 집이 있습니다. 이 강희명의 부친은 강석덕인데 세종대왕과 동서사입니다. 또 강희명의 아들도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강희명의 부인이 안숭효 군원분의 큰 딸인데 그야말로 자기 남동생 막내 남동생 안해 군원분 그러니까 추정 선생의 조부를 그 조부는 5살 때 어머니를 잃고 15살 때 아버지를 잃어가 있고 고아처럼 됐는데 누님 집에 가서 자라서 나중에 장가도 들고 또 배설도 해가지고 그 집안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숭효 군원분이 마사이 강희명에게 특별히 아들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16페이지, 17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근데 강희명 선생은 부인 안씨를 위해서 안씨가 먼저 죽었는데 특별히 행장을 지어서 안씨의 특행과 안씨의 은행을 갖다가 상소에 기록하고 이 기록 가운데는 소나지 가문의 역사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는 재산이 균분 상속이기 때문에 금천 시흥동에 있는 안씨들의 재산이 이 사숙제 안희명 선생 집안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어린 처남을 키워서 완전히 장가들여가지고 배설하도록 만든 뒤에 다시 재산의 일부를 안씨 집안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처남 안해가 배설에 나갈 적에 참 잘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하는 글도 사숙제 강희명 선생의 문집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검천에 가면 만송강군은 농장이 있는데 이 사숙제 이분은 배설도 아주 고위직까지 올라서면서도 특히 농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퇴근한 뒤에 인근의 농부들과 같이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금양 잠농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초기에 나온 그런 농사에 관한 그런 우리나라 중국 기록이 아니고 우리나라 농업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22페이지 중간 밑에 한번 읽고 있습니다. 금양의 농장은 강희명 선생의 아들인 영의정 강구손이 지은 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금양의 농장은 우리 외정조 찬성 정숙공 안송군원 분이 마련한 곳이다. 정숙공의 부친 흥양부원군을 금주산 서쪽 지역에 안장하고 염악 무덤 옆에 상주 노릇하는 그런 임시로 지은 오두막을 집으로 삼고 그대로 치사 배설을 돌려주고 물러나서 사셨는데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예양 조정에서 공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자 우리 외조부 관찰소 공에게 전했고 안숭효에게 전했고 그리하여 우리 성고 사숙제 강희명에까지 미쳤습니다.
정숙공 집안의 문벌의 성함, 손흥한씨 안순 그런 분의 집안의 문벌의 성함은 그 당시 일컬어졌지만도 살림을 일삼지 않아 전답이 100묘에 지나지 않았고 1묘는 한 마디 정도 됩니다. 100마디 정도 지나지 않았고 토지도 비옥하지 못하여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었다. 남는 것이 없었다는 걸 알고 빠졌습니다. 그러나 옛 농장의 소나무, 가래나무, 뽕나무 등이 나무꾼의 도끼에 상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른바 만송강이다. 이 강림에 관리하던 농장이었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소나무시 밑에의 산소들이 그 주변에 다 있고 강시들도 거기에 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해구는 분은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맏아들은 돈영부 참공 안준도이고 차남은 통운대부 안준입니다. 안준도 그는 분이 곧 치우정의 부친입니다. 이분은 덕성이 순수하고 학문이 크고 넓었습니다. 유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도리일유자 21자 이제 훌륭한 인재인데도 버려져가 있고 숨어있는 인재로 청거되어서 돌령부 참봉에 초청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존도 그는 분의 부인 곧 그 치우정의 외갓집은 경북 성주에 근거를 둔 조선 초기 영의정 성주이시 형제 이직의 정손입니다. 고려 말기 그 정당문을 지낸 이조년의 정손으로 대대로 성주에 살았는데 조선 경국공신, 그다음 성산부원군에 보내졌고 문집, 형제집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안존도 그런 분은 사람을 뒀는데 맏아들은 충순이를 지낸 경우정 안호 역시 조항조선의 제자고 김효사와 이후 하만에 응가하면서 경제를 잠잠했다. 둘째 아들이 치우정입니다. 셋째 아들은 부사관을 지낸 안부입니다. 부호다 발음을 보기도 합니다. 역시 김효사와 이후 남쪽으로 내려왔다. 넷째는 의모장군 부사가 이우정 안탁인데 하만에 왔다가 7년을 거쳐서 어령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우정 선생의 가문을 크게 보면 치우정 이전은 중앙 조정에서 높은 배설로 크게 활약하고 또 좋은 지방과 혼사를 해서 국중에서도 그야말로 이름난 그런 대단한 그럼 치우정 선생 이후로는 배설을 위주하지 않고 학문과 덕행을 일삼는 그런 지방이 되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배설을 보면 대단한 줄 알고 배설이 없으면 뭐 좀 갈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배설을 갖다 인작, 사람이 만든 배설이고 훌륭한 학문과 훌륭한 인품을 천작, 하늘이 준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 있고 좀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 후대에 남는 것이지 높은 배설을 했다고 공 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분이 배설이 높아서 만세에 승이 된 것이 아니고 학문과 훌륭한 인품이기 때문에 승인으로 추앙받는 것이고 뭐 퇴계나 남명 이런 분들 다 배설보다는 학문과 인품입니다. 치우정 선생의 후손들 중에서도 혹시 뭐 우리 선조 별 배설도 아닌데 그러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학자인데 아쉬운 것은 배설이 없어서 아쉬운 게 아니고 지은 많은 글들이 난리로 인해가지고 다 불에 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참 그 훌륭한 우리 선조의 학문이나 인품을 좀 더 상세히 들어볼 수 없는 그것이 더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우정 선생의 후손들 이 치우정의 후손들은 이제 하만 관계의 여러 가지 함주지라든지 또 함주지 속지, 칠연지, 그 다음에 조선 환전성난, 그 다음에 또 일제때 나온 교남지 이런 등등을 다 또 수능안식 족보 이런 것을 다 참고를 해가지고
또 손홍환 씨 집안의 문집을 참고를 하고 제가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상들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최우정 선생의 아들들까지만 소개하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최우정 선생은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인이덕 해가지고 안일로, 안이로, 안등로입니다. 안일로는 어려서 요절해서 후사가 없습니다. 둘째 안이로는 1518년에 태어났습니다. 김효사와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작품이 타고난 자질이 영예하고 영특하고 아주 예리하고 기성이 청명, 맑고 밝았대. 가정의 이방지약 꼭 남의 말하는 경이지약인데 자기 마음을 단속해서 바로잡는 것이 경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의리입니다. 그래서 경으로서 안을 밝게 하고 이로써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이어서 뜻을 동의하여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최우정과 같이 낙남하여 하만에 정착한 진사 박덕손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추천으로 금천도 찰방은 오늘날의 역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복양을 위해서 잠시 관직에 나왔는데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대하여 백성들이 철비, 돌비가 아니고 새로 세운 비석을 세워서 그 언덕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령현감에 잠시 제수되었지만도 1545년에 을사사화 직후 또 한 차례 안씨 집안에 큰 화란이 오는데 십촌형인 그 추정한테 구촌 조카인 한림 안명세 한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임금 곁에서 그 사관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한림이라고 하는데 그 역시 난곤 그 윤원영 이기등의 비행을 적었다가 그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처형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는 더욱더 뺏으려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송을 끊으면서 속세를 초월해서 서인의 서적을 읽으면서 세상을 보냈습니다. 또 최우정 선생과 마찬가지로 지극한 효자로서 부모상 네분 다 염을 했습니다. 염을 한 것은 이제 무덤가에 가서 운막을 짓고서 거기에서 상주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안덕로는 1923년에 태어났습니다. 천성이 온화하고 고상하고 자유롭고 어지럽으며 가정의 가르침, 부친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학문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역시 박덕손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성인의 경진에 침입해서 공부하여 체득하여 도를 믿는 것이 독자였습니다. 역시 그 십촌형이 피라당하는 것을 보고서 뼈슬의 뜻을 끊고 위기지약, 자기 수양을 위한 학문, 자기를 위한 학문,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이 아니고 부모상을 당했을 때 한결같이 고래에 따라 거상했습니다. 의리의 학문을 더욱 깊이 탐색하였고 아울러 사문의 질을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천성이 산수를 좋아하여 속세를 초월하여 자신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안일호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안등로의 둘째 아들 안구 푸는 분을 구사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나왔고 의병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이 최우정 선생의 25페이지 최우정 선생의 둘째 아들은 문집 도곡난고를 남겼다고 했는데 전란으로 소실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정 선생의 셋째 아들 안덕로의 처가가 의계 조례 선생의 현손인 조정수의 딸에게 정하였습니다. 이 조정수라는 분은 퇴계 이왕 선생의 둘째 처남인 죽당 헐윤념의 처가됩니다. 그래서 최우정 선생의 아들과 퇴계 선생의 둘째 처남은 동일합니다. 이 퇴계 선생 처남인 죽당은 어령가래에 살았는데 퇴계 선생이 어령가래에 7분 이상 다녀갔고 또 퇴계 선생의 종자형인 우헌이의 집이 하만 산인 몽옥에 있었습니다.
또 이 어머니의 아들 오수정 그런 분이 또 이 치우정의 안등로의 또 사입니다. 치우정의 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우정 선생과 태교 선생은 10살 차이 나는데 충분히 서로 만나서 학문을 논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남명 선생은 역시 치우정 선생과 10살 차이 나는데 그 당시 집이 상가에 있었고 또 처가가 김해에 있어가지고 김해에도 집이 있습니다. 근데 김해 가면서 항시 함안을 갖다가 경유했는데 아마도 함안에 있는 큰 학자인 치우정 선생과 자주 만났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도 아직까지 그 증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 쭉 조선 말기 일제 때까지 치우정 선생의 후손 가운데서 문집이 있거나 또 의병을 했거나 다음에 또 유림 사이에서 이름이 높거나 한 분들을 쭉 다 썼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오늘 발표하는 안정역 그런 분, 조선 말기 일제 때까지 활약한 분이고 또 그 집안 형인 노천 안정택 또 안유상 이런 분들이 다 이름 났는데 이 안정택 선생은 처음 말씀드리면 그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하던 이재호 교수가 전형이신 이재호 교수가 이분한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치우정 선생 그 후손들의 유학진흥사업 신암서원 창건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그 중에서 한 가지가 1868년부터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을 말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표를 잃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다. 서원하면 아주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다 착지하고 또 백성을 괴롭히고 음풍농원하고 공유공담만 했지만도 이 선비들은 직접 농사를 하지 않지만도 백성들이 살아갈 바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실제로 육체노동하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곤란한 것은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19대 국회는 18대 국회보다 좀 낫게 지켰지만도 절대 나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국회의원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도 자기 수행을 안 하고 자기 행동에서 반성 안 하고 무조건 당리당략만 노리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대 국회는 더 이 교육이 이렇게 주고 있으면 20대 국회는 더 죽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교육은 그 교육이 아니고 점수 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런 소리를 갖다 시험 소리를 하는 것 같으면 당장 학부모가 전해가지고 대학 입시가 급한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한여 들어오는 그런 식이 됐는데 이 서원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윤리 도덕을 바로잡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데 이 대웅이 있어서 없애버리가 있고 자유다 보는 사람들은 서원의 나쁜 점 몇 가지만 보고서 이야기하고 서원의 그 수많은 좋은 점은 다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암 서원 건설하는 것은 치우정 선생을 큰 학자 선비로서 극도로 그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도 역시 이제 함안에 사는 안씨들이 주동이 되어서 유림들과 힘을 합쳐서 했는데 불행하게도 1868년에 회칠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회칠된 우리나라 소위 말할 때는 전국이 한 1000개쯤 됐는데 보고 못하다가 이 술 마시는 집안이 또 대단한 것이 1990년에 와있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신암서원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의 논의 끝에 1993년에 다시 신암서원을 완공해가지고 치우정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향사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모여서 자체는 게 아니고 서원은 조년 양사니까 훌륭한 옛날 선현들의 좋은 점을 배워가지고 새로운 선비를 양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존현 양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서원이 능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양지판이고
또 신안서원이 옛날에 있었다 하고 지금 복원된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건재지 간행, 이 뭐 건재 후손들이 추정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만 이 추정의 후손들이 주로 어령 함안에 많이 사는데 이분들이 건재집을 함안에서 간행을 해서 건재의 그 학문적, 사상적 적통이 함안에 있다 그런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 문집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요뭐 조그마한 문종이 된 책을 내는데 오늘날 시가로 계산해 보면 한 2억이 되는데 그 당시 2억 상당히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금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모든 후손들이 다 쌀 한 대, 두 대, 뭐 부자들은 한 말 몇십 내가 아니고 만든 것이고 그 문집 목판이 지금 신암서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암서원의 이상을 더욱더 고조하는 것입니다. 이 건재집은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수령한시 집안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 우리나라의 학문, 문화, 역사, 풍속, 제도, 또 중국과의 교류관계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고 또 치우정의 그 시문은 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문집 책판이 지금 신암서원에 잘 보관되어 있고 경상남도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전번역원에서 또 이것을 다 충비 10년에 ing연을 해서 출판했고 또 2013년에 이것을 한글로 번역했고 지금 컴퓨터에 다 올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거나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을 몰라서 건재집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돌아가시고 아니고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론은 뭐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시간이 거의 다 된 게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초과했는데 이 함안이 조선 말기 와서 그렇게 학자가 많고 학문하는 고이 된 것은 지우정 선생으로부터 해서 아니고 후손들이 개설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학문가 자기 수양을 위주로 하는 그런 참된 선비의 정신을 그렇기 때문에 함안이 학문의 고향이 되는데 지우정 선생과 그 후손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간단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